저는 디스크 있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는 평생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핌스나 프롤로 주사 같은 거는 내성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 치료의 장점이자 아주 좋은 것은 유한철의 재활톡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대표하는 3대 운동, 스쿼트, 벤치프레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데드리프트인데요. 이 데드리프트 하면서 또 허리 부상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허리 부상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세로 데드리프트 하면 제일 부상 많이 입죠. 이제 오늘 한번 그림 먼저 보시면 네. 데드리프트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위의 자세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아래로 허리를 숙여서 보통 잘못된 자세로 하면 전거 같은데요? 그렇죠. 완전 허리가 소위 아작이 납니다. 허리가 많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것만 보셔도 데드리프트 하면 잘못하면 허리가 아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데드리프트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러면 이 증상이 있으면 허리 부상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허리 아프시면 네.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다음날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침에 그러면 이제 보통 데드리프트 하면서 허리 부상을 입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하면 허리 부상 중에 근육 부상도 있겠지만 네.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디스크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심하면 파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스크 손상인 경우에는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도 많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내가 빨리 병원 가서 디스크를 일단 상태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근육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육통은 보통 아침에 아프지는 않고요. 일주일 안에 다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좋아지면 보통 지켜보셔도 되고요. 내가 일주일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허리 부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들은 어떻게 진단하시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제 운동 부상이기 때문에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혹시 골절이라든지 뼈의 이제 상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눌러봐서 근육 상태라든지 디스크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심하신 분들은 뭐 MRI를 때 권유하기도 하는데 MRI로 권유하는 경우는 보통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엑스레이랑 진찰만 해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근육이 손상된 경우는 초음파로 한번 보기도 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치료도. 네. 치료는 이제 단계별로 하는 것이죠.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안정 휴식 취하면서 먹는 약 소염제랑 근이완제 정도 처방해서 드시고 물리치료 좀 받으시면 되고요. 또 좀 더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안 낫는 분들은 이제 뭐 도수치료라든지 네. 근육을 좀 풀어줘서 손으로 도수치료를 한다든지 근육을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좀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근육 치료할 때 많이들 도움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의 손상, 즉 인대라든지 디스크가 문제가 이제 좀 터졌다니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죠. 주사 치료에는 이제 인대를 치료하는 프롤로 주사도 있고 디스크의 뭐 손상을 치료하는 이제 경막의 신경 주사라 해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디스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경막의 신경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핌스 치료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핌스 치료는 이제 우리가 근육하고 뼈 사이나 신경 사이 유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된 손상과 외상으로 인해서 이게 잠깐 좋아졌다가 또 나았다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근육하고 뭐 피부 사이라든지 근육하고 신경 사이라든지 그런 유착들을 핌스 바늘을 이용해서 유착을 풀어주면 재생의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회복하는 그런 능력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방금 핌스 치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핌스 치료는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갖고 몇 번 정도 맞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한 3-4번 정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주에 한번 시행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주에 오셨을 때 이 통증의 경감이나 관절 운동 범위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를 평가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짜죠. 첫 번째 반응 때 너무 많이 확 좋아진 경우에는 치료 횟수가 적어질 거고요. 첫 번째 때 좀 뜨뜻미지근하면 조금 더 치료 횟수가 많아질 수 있는데 평균은 한 3-4회 내에서 보통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핌스나 프롤로 주사 같은 거는 내성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치료의 장점이자 아주 좋은 것은 100번 맞아도 해로운 게 없습니다. 대신 이제 핌스는 우리가 유착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아플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충분한 이제 마취하고 하는 거여서 뭐 그 외에 부작용이라고는 뭐 딱히는 없고 주사할 때 좀 아플 수 있다. 요 정도가 부작용이지 보통 뭐 혈관이나 신경 손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그렇게까지 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는 MR 찍어서 시술이나 뭐 아주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도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데드리프트가 찌고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보통 시술까지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아프면 일단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저는 디스크 있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는 평생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디스크 있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디스크의 압력이 많이 올라가세요. 특히 잘못된 자세, 즉 허리가 많이 숙여지게 되면 네. 디스크는 허리가 숙여지면 디스크가 이렇게 앞쪽에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꾸 뒤로 튀어나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디스크가 터지기도 하고 네.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데드리프트는 졸업하시고 예를 들면 다른 운동인 네. 플랭크 같은 아. 버텨주는 운동, 즉 등척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데드리프트 때문에 허리 다쳐서 오시는 분들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데드리프트 하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제 트레이너 분들도 네. 많이 오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분들을 가르쳐 주시다 보면 이제 본인이 많이 하시게 되면서 그쵸.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세는 되게 좋습니다. 데드리프트의 자세는 좋은데 이제 과사용해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트레이너분들이 30대 초중이 많으셔서 한 분 생각나시는 경우는 이분이 이제 디스크가 찢어져서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저한테 신경 주사를 하고 신경 치료를 하고 디스크는 많이 좋아졌는데 또 한 달 뒤에 또 오시는 거예요. 계속 동작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또 주사하면 그때는 좋아지는데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로 잘 낫지만 네. 계속 쓰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이게 직업병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이 되죠. 나이는 이제 30, 40대신데 일은 하셔야 되고, 또 치료는 안 받으실 수는 없고. 그쵸. 이런 경우는 이제 일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운동을 되게 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는 이제 보통은 제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양을 구해서 뭐 10원만 보여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해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반 분들은 대부분 주사 치료해서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데드리프트 하다가 아프다 그러면 와서 병원에 와서 꼭 주사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도수 치료나 충격파 치료도 많이 좋아지시니까요. 그 사례와 다르게 일반 분들은 또 많이 좋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핌스 치료를 받는 중간 과정 그리고 치료를 다 받은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핌스 치료는 말 그대로 유착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는 한 2, 3일은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핌스 치료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평가합니다. 일주일 있다 평가해서 반 이상 좋아지면 그거는 아주 성공적인 진단이 된 거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핌스 치료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돼서 이제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의 종류라든지 이제 생활 속의 습관 교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재발 방지를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30대가 넘어가면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허리 운동보다는 네. 이렇게 버티는 운동. 즉 우리가 플랭크 아시잖아요. 네. 엎드려서 이렇게 버티는 코어 운동들이 운동 같은 그렇죠. 것들. 허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버티는 운동 중에 등척서 운동을 코어 운동을 찾아보셔서 그런 것들을 30대부터는 해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진짜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코어 운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면서 허리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물론 정확한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이제 본인의 체력을 제일 먼저 알아야겠죠. 처음에 데드리프트를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내 체력을 먼저 좀 평가해서 내 코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나서 운동을 네. 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하다가 다음날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데드리프트의 중량이 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는 운동하시라 그러면 다음날 내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중량을 좀 조절하신다면
부상 방지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드리프트는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서도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도도 높은 운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가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데드리프트를 하기보다는 코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